오늘 밤 600년 전 한양의 밤거리를 걸어봅니다. 지금은 서울이라 부르는 그 도시. 지금의 서울, 그때의 한양. 같은 땅, 다른 시간. 해가 지면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조선시대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인정이라 불리는 종이 밤 10시에 울리면 성문이 닫히고 모든 백성은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파루 종이 울려야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 6시간 동안 한양의 거리를 걸으면 곤장 맞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직업이 있습니다. 야경꾼. 밤마다 한양의 골목을 순찰하며 딱따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화재를 감시하고 도둑을 막고 통행금지를 어기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한양의 밤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통행금지를 어겨도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이날만큼은 밤새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리 밟기라 해서 12개의 다리를 밟으면 12달 동안 다리병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한양의 모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다리를 건넜습니다. 횃불을 들고 풍물을 치며 밤새 축제를 벌였습니다. 조선의 밤이 가장 밝았던 날입니다. 한양의 인구는 조선 후기 기준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니 50분의 1이지만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대도시였습니다. 같은 시기 런던이 약 50만, 파리가 약 60만이었으니 한양은 유럽의 수도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한양에는 놀라운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조선의 하수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세종 때 대규모 준설 공사를 했고 양쪽에 석축을 쌓아 정비했습니다. 비가 오면 도시의 오물이 청계천을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도시 하수 시스템은 당시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런던이 본격적인 하수도를 갖춘 것은 19세기입니다. 조선은 그보다 400년 앞서 있었습니다. 한양에는 시장도 있었습니다. 종로의 시전은 조선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비단, 무명, 종이, 어물, 약재, 모자, 품목별로 가게가 나뉘어 있었고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만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전 바깥에서는 난전이라 불리는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단속했지만 워낙 수가 많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노점상 단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의 한양에는 외식 문화도 있었습니다. 주막에서는 술과 안주를 팔았고 국밥집에서는 설렁탕과 해장국을 팔았습니다. 특히 설렁탕은 서울의 대표 음식이었습니다. 선농단에서 임금이 친경 행사를 할 때 소를 잡아 끓인 국을 백성에게 나눠준 것이 시작입니다. 선농탕이 설렁탕이 된 것입니다. 600년 전의 음식을 우리는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한양에는 소방서도 있었습니다. 멸화군이라 불리는 조선의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한양은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화재는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세종 때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전문 소방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물을 길어오는 급수군, 불을 끄는 멸화군, 연기를 감시하는 망화군이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심지어 조선에는 불조심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관에서 방화주의를 알리는 방을 붙이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조선의 한양에는 우편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파발이라 불리는 급행 통신 체계입니다. 전국에 파발참이라는 중개소가 약 640곳 설치되어 있었고 말을 타고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이틀이면 도착했습니다. 급한 군사 정보는 봉수대를 통해 전달되었는데 상곡대기에서 상곡대기로 연기와 불빛 신호를 보내면 국경에서 한양까지 불과 몇 시간이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의 인터넷이었던 셈입니다. 한양 사람들의 여가 생활은 어땠을까요? 양반들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서민들은 씨름, 널뛰기, 연날리기를 즐겼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이 판소리입니다. 한 명의 소리꾼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지금의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사람들은 판소리꾼의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판소리꾼은 지금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양의 교육열도 대단했습니다. 서당은 조선의 초등학교였고 사학은 중고등학교, 성균관은 대학교였습니다. 과거 시험은 조선의 수능이었습니다. 합격률은 극히 낮았지만 양반 가문의 자제들은 어릴 때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과거 시험장 주변에는 떡집, 국밥집, 필방이 즐비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긴장으로 잠 못 드는 것도, 부모가 시험장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밤에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아마 경복궁의 경회루였을 겁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거대한 누각, 임금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잔치를 열 때 사용했습니다. 밤이면 연못에 달이 비치고 연꽃 향기가 퍼지고 풍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경회루에 가면 그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600년이 지났지만 달은 여전히 같은 연못에 비칩니다. 한양에는 의료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해민서는 조선의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약을 나눠줬습니다. 세종 때는 전국의 의료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남녀 유별이 엄격한 사회에서 여성 환자를 남성 의원이 진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성 의료인을 양성한 것입니다. 의녀들은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에 여성 전문 의료인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양의 밤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종이 만든 한글 덕분에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책점이라는 책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도서관이나 만화방과 같은 곳입니다. 한 번에 책을 빌려가서 읽고 돌려주면 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책은 소설이었습니다. 춘향전, 구운몽, 사시남정기. 사람들은 밤새 등잔불 아래서 소설을 읽었습니다. 조선에 베스트셀러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책점 주인들은 인기 소설을 필사해서 여러 권 만들어 두고 빌려줬습니다. 지금의 출판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양의 거리에는 가로등도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가 아니라 기름 등잔이었지만 주요 거리에는 등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종로 거리에는 상점들이 늦은 밤까지 등불을 켜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완전한 암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87년 경복궁 건천궁에 한국 최초의 전등이 켜졌습니다. 에디슨이 정우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뒤의 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빨랐습니다. 600년간 기름 등잔에 의지하던 한양의 밤이 정이불로 밝아진 순간이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과거에 급제하는 꿈, 장사가 잘 되는 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꿈. 600년 전의 꿈이나 지금의 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 자리 잡은 한양. 그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일하고 늙어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도시의 흔적은 지금도 서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양의 사계절도 상상해 봅니다. 봄이면 창덕궁 후원의 매화가 피었습니다. 여름이면 청계천에서 아이들이 멱을 감았습니다. 가을이면 인왕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었고 겨울이면 경회로 연못에 얼음이 얼어 아이들이 썰매를 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봄에는 화전놀이를 하고 여름에는 유두절에 머리를 감고 가을에는 국화전을 부쳐 먹고 겨울에는 동지에 팥죽을 끓였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한양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종로의 거리를 걸을 때, 청계천 옆을 지날 때, 경복궁의 담장을 바라볼 때, 600년 전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600년 뒤, 누군가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상상할 겁니다. 도시는 변하고 사람은 바뀌지만
그 자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한양의 밤하늘에도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산 너머로 지는 달의 모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